안녕하세요. 호라이즌 월드 연구소의 선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크립트를 실전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예제를 만들어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어도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스크립트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브젝트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브젝트의 속성 창을 직접 열어서 변경하는 방법하고 스크립트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속성 창을 직접 열어서 값을 설정하는 것은 크리에이터가 빌드 모드에서 초기 값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스크립트는 플레이 도중에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속성 값을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스크립트는 산술 연산이라든지 이벤트를 처리한다든지 에셋을 불러온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오브젝트의 가시성, 충돌, 어떤 모션 설정, 좌표 값들 이런 것들을 제어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렇게 속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큼 원하는 기능들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의 속성 창을 직접 열어서 초기 값을 주는 것만으로 구현이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축구공이 비탈길에서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굴러간다든지, 야구공을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놓았을 때 공기 마찰이나 또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또 벽을 향해서 공을 던졌는데 벽을 그냥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벽을 맞고 튕겨져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튕겨져 나오는 이런 강도도 거기서 설정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브젝트 초기 속성 설정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빌드 모드에서 제공하는 도형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잡한 이런 비행기의 모양을 만들고, 속성 설정을 통해서 플레이어가 비행기 위에 올라타거나 몸에 부착시키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아바타가 타고 하늘을 날아오는 거는 불가능하죠. 특히나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비행기 속도를 동쪽으로 바꾼다거나 비행기 엔진 소리, 추진체 시각 효과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어떤 건물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입구에다가 자동문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바타가 걸어가서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이 감지되어서 문이 좌우로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설정들은 불가능하죠. 가끔 어떤 분들은 스크립트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에셋이나 도형들, 그리고 어떤 스크립트를 제외한 다른 비즈모들만을 활용을 해서 대단한 월드들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호라이즌 월드의 한 크리에이터가 만들어 놓은 월드들이에요. 특별히 상호작용도 거의 없고 단순히 오브젝트들로만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는 스크립트 이런 거 없어도 충분히 좋은 월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이분이 디자인 수준만큼의 스크립팅 능력을 갖췄거나 그런 스크립터랑 같이 팀으로 활동을 했다면 아마 정말 대단한 월드들을 더 만들어냈을 겁니다. 결국은 오브젝트의 속성을 용도에 맞게 잘 설정하고 스크립트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좋은 월드, 또 좋은 경험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어우러진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가면서 더 익혀보겠습니다. 물풍선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순서는 도형들을 이용해서 물풍선의 형태를 먼저 만들고 속성 설정을 통해서 물리적인 특성들을 설정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기능들을 구현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빌드 모드의 쉐입 탭을 선택하고 그 안에 있는 도형들을 꺼내와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풍선을 만들어 줍니다. 모든 물풍선을 구성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색을 칠하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그냥 모형만 만든 것 뿐이고 아무런 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짜 물풍선이라는 느낌을 주게 하려면 외형뿐만이 아니라 물풍선의 기능이 구현돼야겠어요. 그래서 물풍선의 기능을 우리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풍선의 기능은 현실에서 물풍선을 내가 가지고 노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금방 정의할 수 있어요. 먼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던질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벽에 부딪히면 터져야 되고 풍선이 터지면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터질 때 물이 사방으로 튀어요. 마지막으로 터진 물풍선은 사라지겠죠. 이 기능들 중에서 속성 설정만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던지는 것, 벽에 부딪히는 것. 이 세 가지는 오브젝트의 속성 설정만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룹화된 물풍선의 속성 창을 열어서 비헤이비어 탭에서 몇 가지만 설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벽에 충돌이 가능하도록 이 콜라이더블 속성을 켜줍니다. 그리고 모션 탭에 인터랙티브 항목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인터랙션 옵션들이 나오는데 보스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풍선을 벽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공처럼 그냥 튀겨 나올 겁니다. 물풍선의 특징적인 기능들이 전혀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풍선의 진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터지는 것, 소리가 나는 것, 물이 튀는 것,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동작들이 언제 실행돼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호라이즌 월드의 스크립트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각각의 이벤트별로 실행되는 동작들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물풍선이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찾고 그 각각의 이벤트 상황에 실행될 동작들을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물풍선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손으로 잡았다는 거, 놓았다는 거, 그리고 부딪혔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으로는 터지는 거, 물이 튀는 거,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 그리고 터지는 풍선이 사라지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들을 스크립트 명령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이벤트를 배치를 했어요. 다음으로 이벤트별로 어떤 동작을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이 해야겠죠. 동작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물풍선을 손으로 잡았을 때나 놓았을 때는 별다른 동작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의한 모든 동작들은 물풍선이 벽에 부딪혔을 때 발생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딪혔을 때라는 이벤트 안에 모든 실행 코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풍선이 벽에 부딪혔을 때 터지고 터지는 소리가 나고 또 물이 튀고 사라지죠. 사실 이것들은 거의 동시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 배치된 이벤트들 손으로 잡았을 때, 손으로 놓았을 때는 아무런 동작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벤트 블록 자체를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벤트 블록의 실제 스크립트하고 비슷한 형태로 한번 이걸 또 바꿔볼게요. 사실상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데 이벤트의 발생과 동작의 대상이 정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서 손으로 잡았다, 놓았다, 부딪혔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누가라는 것이 빠져 있었죠. 그것을 플레이어라고 지정을 했고 풍선이 터지는 것도 실제로는 오브젝트를 터뜨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를 가져와서 실행을 시킨다 이렇게 바꿨고 풍선이 터지는 소리가 발생하는 것도 그 소리를 가져와서 실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오브젝트 속성 중에 가시성을 false로 바꾸면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스크립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죠? 한글로 된 블록들을 그냥 영문으로 단순 번역한 거랑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정의했던 기능들은 이게 전부입니다. 쉽죠? 다만 여기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변수들인데요. 그림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변수들은 이벤트 블럭의 변수들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변수들은 명령어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이에요. 차이점은 이벤트 블럭의 변수들은 그 이벤트의 발생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명령어에서 사용되는 이 변수들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셀프라는 오브젝트 변수는 스크립트가 어태치된 오브젝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특수한 변수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앞서 말했던 이 지정이 필요한 세 가지 변수, 이 변수들은 스크립트 에디트 윈도우에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파티클 이펙트라든지 이런 사운드 이펙트들도 모두 오브젝트 타입으로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 변수의 타입을 어떤 걸 써야 될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 써보시다 보면 금방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을 통해서 제어할 기지모드를 배치를 해야겠죠. 기지모드는 빌드 모드의 기지모 탭에 들어있고 이것들을 드래그해서 그냥 밖으로 꺼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속성 창을 열어서 원하는 이펙트들을 선택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풍선의 외형과 기능 구현에 필요한 모든 오브젝트들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변수들과 오브젝트들 간에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 전에 이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한 그룹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도형들을 조합해서 물풍선을 만들 때 이 꼭지랑 이런 동그란 모양들을 다 묶어서 그룹화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기지모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룹화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그룹화를 하면 되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림에서 좌측은 오브젝트를 완전히 다 분리된 형태이고 우측은 모든 오브젝트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둔 상태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그룹화가 되지 않은 형태를 살펴보면 스크립트 기지모는 물풍선 오브젝트에 어태치되어 있죠. 그래서 스크립트가 어태치된 대상이 셀프라는 변수로 지정되기 때문에 물풍선 오브젝트가 셀프가 됩니다. 또 물풍선 오브젝트의 속성 창을 열어서 분리 속성을 설정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손으로 잡으면 이 물풍선만 손에 잡혀요. 그래서 플레이 모드에서 사용자가 물풍선을 잡고 이동을 하거나 던지면 물풍선만 이동을 하고 다른 기지모들은 처음에 배치해 놓았던 그 최초의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이펙트 기지모들은 플레이 모드에서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플레이어는 알 수 없어요. 앞서 작성해놨던 스크립트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동작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물풍선을 손으로 잡고 벽으로 던지면 물풍선은 벽까지 날아가지만 효과 기지모들은 이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벽에 부딪히면 충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물풍선은 충돌 위치에서 사라지고 부딪히는 효과, 소리, 물방울이 튀는 이런 효과들은 최초의 빌드 모드에서 배치시켜놨던 이 위치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룹으로 지정된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물풍선 오브젝트를 포함한 모든 효과 기지모들까지 전부 묶어서 그룹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 스크립트를 어태치를 하면 그 그룹이 셀프가 돼요. 이 그룹 전체가 셀프가 되고 속성창을 열어서 물리작용을 적용하면 이 그룹 전체를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펼쳐놓고 배치되어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들을 잡거나 또는 던졌을 때 충돌할 때도 눈에 보여지는 풍선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이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그룹화시켜서 사용할 때는 눈에 보이는 이 영역에 최대한 겹치거나 가깝게 배치를 해서 그룹화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해두면 플레이 모드에서 손으로 잡았을 때도 실제 물풍선 크기 영역을 잡을 수 있고 충돌할 때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룹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물풍선을 벽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오브젝트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물풍선과 함께 효과들도 다 같이 날아가고 부딪혀서 동작되는 위치도 물풍선 위치와 같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 이렇게 그룹화된 형태로 구현을 해볼 겁니다. 다시 뒤로 되돌아가서 모든 오브젝트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스크립트를 어태치했기 때문에 이 그룹의 속성창을 열어보면 여기 하단에 변수 리스트가 나와요. 우리가 이 스크립트의 변수를 생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변수가 가리키는 실제 대상이 누군지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해당 기지모드를 속성창을 열어서 그 속성창 하단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임 블록들이 있는데 이름에 맞게 드래그를 해서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던졌는데 방금 벽에 풍선이 부딪혀서 터질 때 뭔가 어색한 게 있었어요. 벽에서 터지고 소리가 나서 자연스러울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물풍선 오브젝트가 벽에 부딪힌 후에 보여지지는 않을 뿐 실제로는 벽에 맞고 튕겨져 나가요. 이때 효과 기지모들도 물리작용이 적용된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효과 기지모드를 이렇게 그룹화를 해서 쓰면 안 될까요? 만약에 이게 물풍선이 아니라 폭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도화선이 있겠죠. 여기에 불이 타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건 폭탄을 던졌을 때 날아가도 또 회전을 해도 그 도화선 끝에서 같이 움직여야 자연스럽겠죠. 이럴 때 우리는 효과 기지모드를 그룹화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효과는 벽에 부딪히는 순간 그 위치로 폭발 효과 기지모를 이동시킨 후에 거기서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폭탄하고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폭탄은 튕겨져 나가더라도 폭발 효과는 그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날 때까지 머무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동작들에 맞게 적절히 그룹화도 잘 활용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걸 물풍선에 적용을 해보자면 물풍선에서는 도화선처럼 어떤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를 하고 개별 오브젝트 방식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풍선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 그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는 명령이 필요하겠죠. 자, 추가될 명령은 풍선이 터지는 효과, 풍선이 터지는 소리, 물이 튀는 효과 이런 것들을 충돌 위치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바로 충돌 위치입니다. 충돌 위치에 대한 정보가 현재 여기서 제공되어 있지 않죠. 물풍선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 좌표를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콜리전 이벤트 중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바로 When colliding with object with information 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우리는 이 이벤트 블록을 써서 쉽게 충돌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코드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시면 충돌됐을 때 point, normalize, relative velocity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충돌됐을 때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충돌된 순간에 풍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relative velocity는 충돌 순간의 상대 속도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정보는 충돌 위치인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충돌된 순간에 이 세 가지 이펙트들을 포인트 위치로 move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play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고 물풍선은 visibility를 false로 설정해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죠. 완성된 물풍선의 실제로 형태를 보면 이렇게 효과 기지모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플레이 모드에서는 물풍선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까하고 다르게 충돌 위치에서 효과 이펙트들이 모두 동작됐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죠. 그런데 현실에서 물풍선을 가지고 놀 때 우리가 가장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한 번 쓰고 나면 다시 사용을 못 한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사용 후에 이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되돌리는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추가 기능을 정의하고 거기에 이벤트와 액션을 또 추출을 해서 구현을 해볼게요. 물풍선이 터지고 나서 2초 후에 다시 원래 위치로 나타난다 라는 게 지금 우리가 구현할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벤트와 액션을 추출해야 되는데, 액션은 원래 위치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나타난다, 이렇게 명확한데, 이벤트가 좀 애매합니다. 터졌다, 또는 2초가 지났다, 뭐 이런 식의 이벤트 스크립트는 사실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사용자 정의 이벤트입니다. 정확히는 이벤트 중에 수신 자체의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 액션 중에 이벤트를 보내는 명령이 있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사용자 정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이벤트를 보내는 것은 명령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쪽은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2초 후에 복구 이벤트를 보내는 명령하고, 복구 이벤트가 수신이 됐을 때라는 이벤트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정보가 있어요. 복구 이벤트가 수신됐을 때 물풍선을 원래 위치로 되돌린다고 했는데, 그 원래 위치라는 정보,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물풍선이 이동을 했고, 그 후에 복구 명령이 수신된 시점에는 원래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풍선을 잡아서 던지기 전에 그 위치 값을 저장해 둬야 됩니다. 그걸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월드가 시작된 순간이 모든 초기 값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위치 값을 저장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물풍선이 원래 위치를 저장하는 것도 하나의 기능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벤트와 동작으로 구분해 보자면 월드가 시작됐다라는 이벤트와 원래 위치를 저장해 준다라는 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이벤트하고 4개의 명령으로 우리가 추출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벤트별로 실행될 명령들을 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실행돼야 되는 건 바로 월드가 시작되면이라는 이벤트예요. 월드가 시작되거나 리셋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입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의 위치도 최초의 값으로 되돌아가요. 리셋이 됐을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가 물풍선의 원래 위치를 저장하는 명령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 이벤트가 수신됐을 때 물풍선을 저장해 두었던 원래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나타나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초 후에 복구 이벤트를 발생시키라는 명령은 어디에 배치를 하면 될까요? 당연히 물풍선이 터져서 사라진 후 물체와 부딪혔을 때, 충돌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그 블럭의 맨 마지막 줄에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호라이즌 월드의 한 가지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각 이벤트 블록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들로 동작이 됩니다. 따라서 블록 단위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굳이 위치를 바꾸는 이유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원래 스크립트 형태와 비슷하게 바꿔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볼게요. 월드가 시작됐을 때 저장해 두기로 한 원래 위치값, 이걸 변수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위치를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벡터 타입으로, 밸류 타입은 벡터로 해서 생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은 원래 위치라는 그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포지션의 약자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2초 후에 그 이벤트의 수신처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복구에 관한 동작들을 처리하는 것도 물풍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복구 이벤트의 수신처도 셀프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 자신에게 이벤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실제 스크립트 형태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역시 단어들만 영문으로 바뀌었고 똑같아요. 월드가 시작되면 물풍선의 위치를 변수에 저장을 하는데, 이때 풍선의 위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position of object라는 명령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셀프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복구 이벤트의 이름을 우리는 respawn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명령은 respawn이라는 이벤트를 2초 후에 나 자신에게 보낸다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아래 respawn 이벤트가 수신됐을 때 나 자신을 저장해 두었던 오리지널 포지션으로 이동시킨 후에 보여지게 해라. 그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어요. 전체 스크립트는 이렇습니다. 코드라는 것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물풍선이 완성됐어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2초 후에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아까 사용했던 send 이벤트 명령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이벤트는 발생이 다가 아니라 그 이벤트를 전송하고 받는 쪽에서 그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처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렇다면 받는 쪽이 셀프,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 이 이벤트는 자기 자신에게 이벤트를 보내는 것보다 다른 오브젝트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점을 이용해서 물풍선에 또 다른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물풍선을 벽으로 던져서 맞추면 벽의 색이 물풍선과 같은 색으로 변하도록 해볼 겁니다. 기능을 또 정의를 하고 이벤트와 액션으로 또 이것들을 구분을 하는 과정을 거쳐볼게요. 추가할 기능을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물풍선이 벽에 부딪히면 벽의 색을 풍선의 색으로 바꾼다라는 거고, 지금까지는 모든 동작들을 우리가 하나의 스크립트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물풍선과 벽에 각각 구분을 해서 추출할 이벤트와 액션들을 세분화하고 두 개의 스크립트에 분할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먼저 물풍선에서 해야 할 일은 벽에 부딪히면 물풍선의 색상 정보를 우리가 만든 적중 이벤트, 히트 이벤트라고 할게요. 함께 벽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벤트는 충돌을 했을 때가 돼요. 충돌을 했을 때. 액션은 적중 이벤트를 벽에게 보낸다라는 것과 물풍선의 색을 벽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물풍선에 추가될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충돌 이벤트는 앞서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 블록 자체는 추가할 필요가 없고요. 맨 아래쪽에다가 send 명령을 추가해주면 되겠어요. send 명령을 통해서 hit라는 사용자 정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데 이때 함께 보내지는 정보가 바로 물풍선의 색이 되겠습니다. 물풍선의 색을 가져오기 위해서 color of object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고요. 물풍선 자기 자신의 색을 가져오기 때문에 셀프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를 보낼 때 함께 보낼 수 있는 정보를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총 3개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히트 이벤트를 보낼 때 주목할 점은 수신처가 벽인데 벽이라는 변수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오브젝트라는 충돌 이벤트의 충돌 대상을 가리키는 변수를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개념을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대상을 가리키는 오브젝트 변수는 충돌 이벤트 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오브젝트하고 이 정보들 3가지 이 변수들은 이 충돌 이벤트 블럭이 아닌 다른 월드 스타트 이벤트라든지 리스폰 이벤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직접 생성했던 이 변수들 우측에서 이것들은 전역 변수라서 어느 이벤트에서도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중 이벤트를 충돌 이벤트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리스폰 이벤트의 마지막 라인에서 만약에 쓴다 그러면 벽을 의미했던 이 오브젝트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히트 이벤트의 전송은 다른 이벤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방법이 있어요. 월이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서 충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월이라는 전역 변수에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전역 변수 월은 이제부터는 충돌된 벽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리스폰 이벤트 블록 내에서도 적중 이벤트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 이벤트의 대상을 전역 변수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이벤트에서도 그 오브젝트의 제어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충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맨 마지막에 적중 이벤트를 벽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사실 전역 변수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벽을 가리키는 오브젝트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풍선에서 해야 할 일은 모두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물풍선을
그럼 이제 벽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겠죠. 벽에서는 물풍선으로부터 수신된 적중 이벤트, 그때 함께 전달받은 풍선의 색으로 자신의 색을 바꾸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벤트는 적중 이벤트가 수신됐다라는 거고, 액션은 그때 수신된 색상으로 자신의 색을 바꾼다가 되겠습니다. 이 기능들을 스크립트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크립트 기지모를 하나 더 꺼내와서 벽에 어태치를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스크립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 정의 이벤트인 hit가 수신됐을 때 그때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오브젝트 컬러라는 색상 변수를 set 오브젝트 컬러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set 오브젝트 컬러는 특정 오브젝트의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명령이고요. 여기 자기 자신을 바꿀 거기 때문에 self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지모는 벽에 어태치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자 했던 벽이 물풍선이 부딪히면 물풍선의 색으로 벽이 바뀌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 봤어요. 실제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벽에 닿으면 물풍선의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벽에 부딪혔을 때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까지 좋았는데 또 물풍선을 던졌더니 물풍선 색이 이미 파란색이고 벽색도 파란색이라서 더 변화가 없으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또 다른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플레이어가 물풍선을 손으로 잡을 때마다 물풍선의 색상이 랜덤하게 바뀌는 그런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럼 다양한 색의 물풍선을 던질 수 있고 벽 색깔도 다양하게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기능을 정의하고 이벤트와 동작을 또 추출해 보겠습니다. 물풍선을 잡으면 색이 랜덤하게 바뀐다. 그리고 풍선을 잡았을 때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고, 액션은 물풍선의 색을 랜덤하게 생성한다 라는 게 있겠습니다. 이벤트 블록과 명령어를 바로 배치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벤트는 잡았을 때라는 스크립트 블록이 있는데 물풍선의 색을 또는 오브젝트의 색을 랜덤하게 바꾼다라는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랜덤하게 색을 만들어내는 명령하고 그 랜덤하게 만들어낸 색으로 물풍선을 칠하는 명령하고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의 색을 바꾸는 거는 앞서서 우리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랜덤 색을 만드는 방법만 고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색값을 저장하는 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RGB 값의 조합으로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New Variable 탭에서 MyColor라는 이름의 변수를 생성하고 그 타입을 오브젝트가 아니라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컬러 타입의 변수를 생성하면 일단 모든 값이 0으로 변수가 만들어지는데요. 변수의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랜덤하게 색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값을 직접 입력하진 않고 newColorFromRGB라는 명령을 통해서 색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색은 set 명령을 통해서 myColor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겠죠. newColorFromRGB라는 그 명령의 각 색상 값으로 valueInput이라는 숫자 타입을 직접 넣어서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점은 역시 변수를 쓸 경우에 언제든지 그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으로 풍선을 잡을 때마다 랜덤하게 색을 바꿀 거기 때문에 값을 바꿀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해서 그 방법을 구현을 해야겠어요. New Variable 탭에서 RGB 세 가지 변수들을 숫자 타입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에 랜덤 수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random number with decimals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랜덤 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set 명령으로 각각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랜덤 수를 만들어내는 명령은 random number 그리고 random number with decimal이라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데시멀스가 있는 명령은 소수점짜리까지 포함해서 랜덤 수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냥 랜덤 넘버라고만 있는 것들은 정수로 만들어진 랜덤 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between and 값에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 가지 숫자를
new color from RGB라는 그 항목에 넣어주면 결국은 my color 값이 랜덤하게 컬러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랜덤한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풍선을 손으로 잡았을 때 랜덤 색을 만드는 데까지 우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이 색을 물풍선의 색으로 바꿔주기만 해야 돼요. 사용할 명령어는 앞서서 여러 번 사용해봤던 set object color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물풍선의 동작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잡을 때마다 색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벽으로 던져지면, 벽에서 부딪히면 벽의 색도 그 물풍선의 색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앞 영상에서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원래 위치대로 되돌아왔을 때 그대로 있지 않고 물풍선이 슬슬슬 굴러가서 바닥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개선을 시켜보겠습니다. 물풍선이 리스폰돼서 원래대로 되돌아왔는데 슬슬슬 굴러가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둥근 물풍선의 정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작용에 의해서 이게 굴러간다는 거죠. 물리적 상호작용을 제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또 기능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벤트와 액션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기능은 리스폰 되면 최초 위치로 돌아와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인데 사실 이것은 오브젝트의 속성을 변경시키는 문제라서 다시 속성을 원복시키는 시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의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리스폰 됐을 때, 또 하나는 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이벤트가 필요하고요. 리스폰 됐을 때는 물리 속성을 해제하지만 또 잡을 수는 있어야 되고 또 손으로 잡았을 때 다시 물리 속성이 적용되게끔 되돌려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리 속성이라고 하면 앞에서 또 설명드렸던 모션의 인터랙티브 항목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버블은 손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외에 잡을 수는 있지만 물리적 작용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피직스는 물리적 작용은 하지만 잡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는 둘 다 적용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리스폰 되었을 때는 보스로 설정되어 있던 그 상태를 그래버블로 변경을 했다가 다시 잡았을 때 보스로 재설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벽에 부딪히면 물풍선은 보이지 않게 하고 재사용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재사용 이벤트가 수신이 되면 그래버블을 설정해서 물리적 작용만 비활성화를 시켜요. 그런 후에 원래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위치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움직이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손으로 잡는 순간 인터랙션을 보스로 설정해주면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구 이벤트 수신 블록의 맨 위쪽에 인터랙션을 그래버블로 설정하는 명령을 추가해주면 되겠고요. 그랩 이벤트의 맨 아래쪽 라인에 다시 인터랙션을 보스로 재설정해주는 명령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스크립트 형태는 이렇습니다. 원래 위치로 이동을 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 후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편리해진 기능이죠. 지금은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것만 했지만 보통은 회전값까지도 최초의 형태로 되돌리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물풍선이 벽에 부딪힌 후에 튕겨져 나간 2초가 된 순간에 회전각을 그대로 가지고 원래대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최초의 형태인 꼭지가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가 아닌 다른 각도로 회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오리지널 로테이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월드가 시작되는 시점에 최초의 위치와 함께 각도도 같이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재사용을 하거나 원래 위치로 되돌릴 때 그 회전각까지도 복구시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지금까지 물풍선을 만들고 그 기능을 스크립트를 통해 구현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